대전소방본부장 강대영입니다. 제36회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전에서는 둔산소방서에서 연기의 방향을 제어하는 신개념 배연저술 개발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전소방본부 소방회장과장 김기선입니다. 대전 소방을 대표해 전국대에 출전하는 우리 대전팀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배연이라는 중요한 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가 본선 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대전소방의 사랑! 배연전술 전문가! 대전소방! 승리하리라 대전소방! 빙차로 파이팅! 네, 현장에서의 응원이 발표팀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D 통합전술 카드를 활용한 차세대 배연전술 개발 및 실증 연구라는 주제로 조원강 책임연구자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You're inside. Whereabouts? At the back. Oh, at the back. At the back. He's in the back. He's trapped. Everybody on the building. We're still here, boys. 지금 보신 영상은 미국 찰스턴에서 발생한 대형 가구 판매점 아저씨 지휘관의 무전 영상입니다. 배연 전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거, 희석, 차단의 원칙과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휘관의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 9명의 소중한 동료 소방관의 목숨을 잃게 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배연 전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세대 배연 전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발표할 화재 대응 능력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갖춘 대전 둔산소방서장 조원광입니다. 안전! 예,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는데요. 교육받기 힘드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으니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땀 흘리며 소방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교육 훈련에 열심이신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배연 전술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가 왜 배연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는지 목적 및 배경을 설명하고 배연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짚어본 다음 그의 대안으로 차세대 배연 전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표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화재 현장에서 배연 전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 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 목적 및 배경입니다. 죽음의 가스는 3분도 안 봐준다. 화재 현장 사망자의 70% 이상이 연기흡입이 원인이다. 그리고 우린 이미 불보다 무서운 연기, 유독성 가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화재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2배, 재산피해는 약 3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래된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여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장의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기, 유독성 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언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망 7명 등 사상자 19명을 낸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건물 내부의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8월 부천에서 발생한 언론 영상입니다. 화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바로 연기, 유독성 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토록 화재 현장에서 배연 전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원인은 부정확한 정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장비, 그릇된 전술, 이 세 가지가 주 원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활동 대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현재 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방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예방정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하여 모든 소방 대상물의 건축 도면 등 소방작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졌죠. 그러나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도면에서 방화구획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확인 가능하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건축 업무를 담당했던 저로서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AD 파일, PDF 도면 등 수백 장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지만 1분 1초가 촉박한 화재 현장에서 이를 판독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방화구획은 이렇게 7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방화구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배연작전, 배연전술을 전개한다? 이것은 마치 장수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도면을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양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지만 자전거 보관소, 분리수거함 등 소방작전에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3D 통합 전술카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건축 도면의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등 정보와 소방 도면의 소화 설비, 소활동 설비 등 소방 작전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3D 통합 전술카드 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 활동을 통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연구팀이 제안한 3D 통합 전술 카드입니다. 도면을 보시자마자 현장 상황, 건물 구조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간부생 학생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도 당황스러우니까요. 도면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몇 개수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단과 하단 두 곳이 있을 때문에. 정확합니다. 북측과 남측에 1개수씩 2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럼 방화 셔터는요? 방화 셔터는 좌측과 우측 두 군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쉽게 확인했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방화 셔터도 동서로 1개수씩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신 학생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보생 학생자님께는 본 연구팀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예, 3D 통합 전술 카드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도면을 보자마자 현장 상황, 건물 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이 펼쳐진다면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는 물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배연 장비의 도입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급되어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 엔진식 송풍기, 현장에서 활용하시면서 불편하고 문제점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통로를 가득 메울 만큼 큰 부피, 무려 49kg에 달하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합니다. 또 이 장비는 화재 현장에서 산소 부족으로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에 본 연구팀은 소형화, 충전식, 다목적 연결이 가능한 MSES30 배연 장비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 장비는 직렬, 병렬 연결이 가능한 멀티 시스템으로 소형화되어 있어 현장 활동에서 휴대 및 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식으로서 현장에서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전기가 없는 화재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장비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한은 뒷부분 전술 파트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중 두 번째, 모듈화된 연기 차단 커튼입니다. 이 모듈식 연기 차단 커튼은 차세대 배연 전술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연기 차단 커튼은 방화문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식으로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연기의 예상 이동 경로인 복도나 통로 등에 효과적으로 설치한다면 보다 큰 제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배연 전술의 핵심 요소 정보와 장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본 건물은 대전관 내 49층 복합 건축물, 그중 5층을 3D 입체화하여 평면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5-1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도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배출구를 정하고 이곳으로 MSES30 송풍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화점부 인근과 연기 예상 이동 경로에 연기 차단 커튼을 설치한다면 동편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구조 대상자의 대피 유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직렬 연결의 경우 송풍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배출 지점까지 일정한 풍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5-2구역으로 연소가 확대된다면 직렬로 연결되었던 송풍기를 병렬로 전환 연결할 경우 송풍량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PPV 트레이너 시험 및 FDS 즉 화재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도 그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PPV 트레이너를 통해 연기를 제어한 실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곳 2층이 발화 지점인데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는 발화층 전체 및 상층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배출구를 정하고 다른 실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연기 차단 커튼을 설치하고 MSES30 송풍기를 활용한다면 보다 큰 배연 효과가 있다는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도출한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실험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연구 발표한 내용을 초성 퀴즈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배연 전술의 핵심 요소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정보. 예, 3D 통합 전술 카드 정보 맞습니다. 두 번째, 예, 송풍기 모듈식 연기 차단 커튼 최적화된 장비 맞습니다.
정보와 장비를 활용한 세 번째, 예, 효과적인 전술. 정확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정답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제 발표 내용이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팀이 제안한 3D 통합 전술 카드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 MSES 30 송풍기 및 모듈식 연기 차단 커튼 등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장비, 이러한 정보와 장비를 활용한 전술까지, 이 효과적 전술이 화재 현장에 적용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 작전을 통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발이나 다양한 돌발 상황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여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소방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사명감 하나로 현장 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혁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는 대한민국 소방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보하고 이제 장비하고 전술. 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3D를 활용을 해서 전술 카드를 이제 작성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혹시 뭐 서장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뭐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본 연구팀의 논문과 발표 자료에 관심 갖고 질문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3D 통합 전술 카드를 활용한 이 정보 파트가 지금 2006년도에 예방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완공 시에 완공 도면이 층별 도면이 첨부돼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그것을 예방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불편하고 적이지 못하다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건데요.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기존의 신규로 이제 완공되는 대상은 법제화를 통하여 소방청 훈령인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규정 구조가 개정됨으로써 3D 통합 전술 카드를 층별로 업로드 시키게 되면은 신규 대상은 예산 없이 활용받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이 대상이 문제인데 기존 대상도 시스템은 확보되어 있고 단 거기에 3D 정보 카드를 탑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둔산소방서 관내에 공공기관이나 특급, 1급, 2급 요 시급한 대상이 한 1,200개소가 됩니다. 그 1,200개소를 3D 정보 카드를 작성해서 업로드 시키는데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한 1년 정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1년 6개월 정도 이제 공문에도 적시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AI 기반 학습을 통하여 이제 할 경우에는 또 기간도 더 단축되리라 보고요. 그를 하기 위한 예산 파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추계를 저희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연구 논문에서 좀 명확하게 확정을 못 지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화된다면은 그 잉여 인력을 통하여 그곳에 활용할 경우 최소의 예산으로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급성을 따진다면은 소방청이나 각 시도에서 시도 본부에서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시급하게 추진한다면 또 빠른 기간 내에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를 되게 다양하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저런 부분들이 빨리 개발돼서 현장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천 화재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기가 순식간에 번졌던 부분들, 그리고 실은 저 배연 작전을 쓰기 위해서는 저 전술 카드를 보고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방화 구획이 그 계획된 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적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문을 말발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열어놓는 경우 실질적으로 저것만 믿고 할 경우는 또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과, 두 번째로는 그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이는 PPV 트레이너를 보고 어떻게 보면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화 구획을 중간에 열어놓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데 지금 실험에 사용하는 연기 같은 경우 연기 발생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동영상에 보여줬던 부분은 다른 부분을 전부 다 막고 맨 위에 쪽에 방화 구획을 열었기 때문에 연기가 실은 연기 발생기 같은 경우는 연기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서 윗부분만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고, 중간에 열어놓는다 그러면 실은 실제 연기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오는 것과 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관심 갖고 질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술 파트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정보와 장비를 활용해서 전술 파트를 적용할 때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뭐 가연물의 성상이라든지, 심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연물의 성상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파트는 화재 발화 시점부터 최성기로 연소에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성기로 전환되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실험의 한계가 저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 화재의 경우 발화 지점, 발화 시로부터 열의 축척이나 복사열, 그 실의 연소 확대 조건이 생성이 됐을 때, 그때 저희 소방대가 출동해서 그 현장 도착해서 초기에 한 골든타임 이내에 초기에 배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소방대가 출동해서 도착까지의 시점이 한 5분 정도를 걸린다고 하면 5분 이내에 연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저희들 논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그럼 한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 네, 다음은